최근 특정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이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주범은 중국에 따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중국일까 봤더니 일단 이 검거된 2명이 중국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유력한 피의자, 그러니까 이 2명이 일단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번 KT 사태를 보자면은 다른 주범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 범행에 사용된 소형 기지국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이 조직을 기획한 몸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일단 이들은 중국 국적입니다. 이 펨토셀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은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고 입국장에 진입을 했다가 긴급 체포가 되었고요. 예. 이렇게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소액 결제를 해서 상품권 등의 현금화를 시도한 인물은 영등포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국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어떤 주범 혹은 몸통이 중국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밝혀두고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누가 시켰다는 얘기를 해서 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들 개인정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펜토셀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일관되게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얘기했어요. 장모 씨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밝히지는 않지만 장땡땡 이렇게 실명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 과연 실존 인물인가? 가상 인물인가? 지어낸 건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여전히 이 장모 씨의 실체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실상 이 피의자가 진실된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예. 다만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과정에서 보자면은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앞으로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어느 정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소형 기지국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획득한 것인지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범행을 달성하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수사해 나가다 보면은 이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들의 움직인 몸통은 따로 존재하는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전문 조직, 범죄 조직이 있는 거라면 우리도 경찰 수사팀이 좀 규모를 더 키우거나 대응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 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해킹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소액 결제로도 이어졌고요. 예. 어떤 범행 직후에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ARS 인증이나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같은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일사천리로 바로
획득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큰 조직 내지는 이미 갖고 있던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이런 범행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차원의 조직과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직까지 피해 규모가 완전히 다 집계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피해를 입고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충분히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도 좀 더 대대적인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전례 없는 해킹에 대해서 전례 없는 강도로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킹 얘기 나온 김에요. 롯데카드도 지금 해킹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1.7GB 정도라고 롯데카드가 신고해서 추산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해킹된 데이터 규모가 당초 보고의 100배, 200GB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피해는 얼마나 더 클까요? 그런데 롯데카드가 이 해킹 사실을 17일 동안 몰랐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변호사님, 피해도 피해고 늑장 대응도 늑장 대응이고 지금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보 유출도 사실상 절도입니다. 내 정보가 누군가에 탈취를 당한 건데 이런 정보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를 들어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금방 인지할 수 있고 예. 도대체 내 피해가 얼마인지 휴대폰 가액을 통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도둑을 당하게 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잃어버렸는지도 인지가 안 되고 금액으로의 환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가져간 이 정보들은 곧바로 현금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정보들과 가공하거나 결합해서 가장 비싼 값을 팔 수 있을 때 그럴 상황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피해로 발생할지도 모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롯데카드에서도 애초에 해킹 공격이 있었을 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빠른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상 2주 정도가 지나서야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부분도 사실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초에 밝혔던 피해 규모보다 무려 100배나 커졌습니다. 예. 곡간이 털린 사람이 곡간이 얼마나 털렸는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추정치에 불과하고 사실상 피해 규모는 200GB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잠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롯데카드에서 대규모가 아니고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사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상과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롯데카드에서도 이제 정말 좀 더 심도한 발표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요. 이런 유출 사고 때문에 어떤 복제 카드가 만들어진다거나 외부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정황은 없다고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어느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 필요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 손해라는 것을 책정할 때 실제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굉장히 엄격히 보다 보니까 소비자 개개인에 돌아가는 위자료는 사실상 10만 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롯데카드에서 어떤 안전한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좀 대규모의 위자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개개인이 앞으로 볼 수 있는 그 손해에 대한 산정도 어떤 식으로 이번에 발표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그만큼 피해도 더 전방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